저는 양 다리가 없이 태어났고 세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한때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죽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서로 보면서 우리 오늘까지만 살까 하면서 울면서 버텨왔던 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유입니다. 예전부터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댑티브 패션 모델을 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름에는 사실 반바지를 입어서 바로 직관적으로 아시는데 겨울은 긴 바지를 입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쪽 다리가 의족이고요. 한쪽 다리는 이제 무릎 아래 발목 전까지 있고 다른 한쪽은 이제 무릎까지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다리 왜 그래? 이 말을 참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로봇 다리야 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설명이 돼서 그래서 로봇 다리 세진이라는 별명을 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감동과 울림을 줬던 또 우리 세진님,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동생이지만 존경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휠체어 11년 차거든요. 네, 지금 몇 년 차시죠? 25년 차입니다. 의족인지.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신데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저는 선천성 무형성 장애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양 다리가 없이 태어났고 세 손가락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자라게 되신 거예요? 남들의 이제 출생 과정보다는 복잡한 과정을 담고 있는데, 저는 2살에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입양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보육원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흔히 아기집이라고 부르는데 어머니가 자원봉사 오시면서 계속 이제 저를 만나셨던 거죠. 그 횟수가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3번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이 아이를 내 아들로 낳아야겠다. 그래서 저를 가슴으로 입양을 통해서 낳아주셨습니다. 우리 세진님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많이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걸음마 연습 전에 넘어지는 거를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의족을 꼈을 때 걷는 연습을 안 하고 어머니가 이불을 쫙 깔아놓고 매일 넘어뜨리셨거든요. 6개월 동안은 계속 넘어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매일 밤 일기에 썼죠. 우리 엄마는 계모다, 우리 엄마는 마귀 할멈이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 넘어질 때 잘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안 다치게 넘어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어머니는 잘 걷는 것보다도 잘 넘어지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세워줄 수는 없으니까. 세진님의 진정한 소울메이트라고 할까요? 누나가 계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아요. 어머니는 당시에 이제 홀로 저랑 누나를 키우셨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셨어요. 돈을 벌어야만 이제 제 의족도 하고 수술비도 감당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누나가 항상 저를 업어 키웠었고 자꾸 못 걷고 넘어졌을 때 본인 발등위에다가 제 이 다리를 올려놓고 걸음마를 가르쳐줬던 누나예요. 장애를 갖고 학교에 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림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보다가 안 돼서 누나가 자퇴를 결심을 하고 저와 함께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이 부분에서 되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방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정말로 누나는 저만 사랑했어요. 처음 엄마가 입양을 결심했던 당시에도 엄마 나는 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가족으로 데리고 입양하자. 본인이 엄마한테 8년의 사랑을 받았으니 본인 앞으로 8년 사랑 안 받아도 되니까 세진이 이뻐해줘. 이랬던 누나입니다. 사실 누나도 그때는 완전 애기잖아요. 그쵸. 근데 애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시다가 운동을 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다양하게 해본 것 같아요. 걷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저는 땅바닥을 기어다녀야만 했고 문 밖을 못 나갔거든요. 휠체어나 누군가에 업어주는 거 없이는.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2발로 세상을 걷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하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TV에 나오는 거 보면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요. 엄마 나 저거 할 수 있어요? 축구, 승마, 라틴 댄스, 골프, 드럼, 기타, 젬베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어머니가 집을 팔아가면서까지도 제가 하고 싶다는 거는 꼭 그 다음날 하게 해주셨어요. 나중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가 내일 되면은 말할 용기 잃어버릴까 봐 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중에 왜 수영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수영은 재활 운동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싫어했는데 어머니가 그냥 물에 던지셨어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치님 다리 붙잡고 올라갔거든요. 물에 뜨기 시작하니까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저도 마비가 된 상황에서 정말 막 가끔씩은 너무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물 안에서만큼은 그런 자유를 느끼셨었나 봐요. 무거운 다리를 하지 않아도 둥둥 떠다니는 거, 네. 팔 한 번 저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 음. 정말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자유로움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좀 인상적인데 이거 한번 타투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밑에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혹시?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했을 당시에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시기마다 버티면 버틴 이유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말씀으로 새기고 있고, 고래가 어부들을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해녀분들이라든지. 나도 누군가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고래가 죽을 때면은 이산화탄소나 이런 안 좋은 것들 다 끌고 내려간대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삶에 있어서 어두운 거는 다 가지고 가고 좋은 것들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 때문에 새겼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영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는 이미 하셨고 네. 뭐 메달도 엄청 많이 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돌연 비장애인 종목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 맞설 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장거리였던 것 같아요. 체력 하나는 진짜 타고났었거든요. 10km 바다 수영을 선택하면서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을 출전하게 됐습니다. 비장애인들이랑 겨뤄서 이겼으니까 최종 예선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MSG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IOC에서 인증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리 힘이 남들보다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30%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배 노력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푸시업 100개 하면 혼자 200개 하고 1000개가 될 때까지 계속 횟수를 늘려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입고 수영하고 낙하산 메고 수영하고 다리가 들어올리면 물이 땡기는 게 더 많아서 오히려 밑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영법을 좀 스스로 연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다리를 띄울 수 있을까? 피니시 동작도 남들과 조금 다르게 연습을 하고. 없는 걸 연구하신 거네요. 없기 때문에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오른손도 손을 가지고 물을 당겨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도 좀 신기해요. 밸런스가 맞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만의 항상 템포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왼손이 물을 100을 잡으면 오른손은 물을 60밖에 못 잡으니까 네. 그러면 최대한 왼손에 힘을 가득 담아서 균형도 맞추고 속도도 내고, 오른쪽은 거기에 몸이 휙 돌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또 코치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했고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장애가 장점이 됐던 순간도 있었어요. 이게 바다 수영을 하다 보면은 레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잡아 당기면서 수영을 하거든요. 아, 그게 허용이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바깥에서는. 그렇구나. 근데 어떤 선수가 이제 저를 잡아 당기면서 앞으로 가고 싶었나 봐요. 근데 발을 잡았는데 발목이 없으니까 슉 하면서 혼자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게 없는 게 장점이 되는 날도 있구나. 최종 예선 출전하셨을 때 네. 중도에 물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완주를 하셨다고요? 네, 이게 경기 규칙이 1등 선수가 도착하고 30분이 지나면 경기를 종료시켜 버립니다. 당시에 이제 1등 선수가 도착하고 이제 30분이 지나서 경기를 종료해야 되는 시점에 제가 도착을 못한 거예요. 중간에 세우셨죠. 이제 안 된다. 시합이 끝났으니까 기권하시고 돌아가셔야 된다. 어떻게든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완주만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에서 이제 전화를 하시더니 최종적으로 출발하셔도 좋다. 그래서 이제 최종 완주를 하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같은 그 선수들이 사열해서 박수를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도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저 혼자였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선수도 올림픽에 저 혼자였었고 네. 전 세계 코치님들이 다 제가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서서 기립박수를 쳐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해주셨는데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내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건 박수 한번 나와요. 진짜 대단합니다. 취업을 하십니다. 접근성 스페셜리스트. 그건 어떤 직업인 거죠? 접근성에 관련된 거를 당사자로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이제 직무이고요. 경사로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콘텐츠가 됐든 사회의 어느 기관을 가던 처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걸 접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어떤 인식의 접근성까지 같이 맞아요. 하시는 거죠? 네. 그럼 실제로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게임 쪽이었었는데 네. 유저들이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이 신체적으로 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개발자들은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 손이 7개거든요. 그럼 10개를 누를 수 있는 사람보다는 누를 수 있는 개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스킬들을 서로 뭉칠 수 있는 리매핑이라든지 리컨피규레이션이라고 아예 재구조화 시켜서 하나의 단축키만 눌러도 여러 개를 동시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기술들도 있고 마우스를 쓰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마우스의 감도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을 넣어준다거나. 그렇구나. 네. 제가 스타크래프트랑 네. 위닝 11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저 마우스가 안 되니까. 그럼 저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이 악수 이건 악수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 정도의 힘이 지금 딱 봐도 약하잖아요. 네네. 이런 저도 일반 사람들이 마우스 사용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조절만 할 수 있으면 네.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아이 트래커 마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눈의 동공으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스타랑 위닝. 나중에 저도 연습해서 같이. 콜. 그래서 저 좀 잘하긴 하는데. 그럼 제가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이런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각보다 많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현실적인 장벽은 저도 동일하게 부딪혀 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취업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고 취업 지원서를 저도 이제 닥치는 대로 썼죠. 근데 1차 서류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루는 이제 너 그거 장애 여부 체크하는 걸 한번 빼고 해봐라. 빼고 냈는데 바로 붙었어요. 장애인 직무를 따로 뽑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있어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선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를 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양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있는 인식이라든지 편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더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편견에 맞서야 하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사회도 조금 더 이분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믿어주고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랬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림책에 나왔던 내용의 일부인데 일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의 일을 맞춰라. 각각의 사람들마다 살아남기 위한 고유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뛰어난 리더는 그 사람이 어떠한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기여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되게 뛰어난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퇴사를 하신 상태예요? 맞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 거죠?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저는 증명해야 되는 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어떠한 얘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을까? 어떠한 모습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을까?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조금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온전히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방향들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댑티브 패션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 패션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체 유형을 가진 사람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제 패션 의류를 이야기를 하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신체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빅토리아라는 이제 가수분이 계세요. 그분이 다리를 잃고 난 이후에 자신의 앨범 사진을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장애를 부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패션의 일환으로서 의족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나도 이러한 패션이라면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져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세진님의 삶이 좀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이제 서울 패션위크에서 막 걷고 그러겠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디자이너분들 지금은 좀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섭외. 지금 너무 비싸지기 전에 지금 섭외하세요. 네. 공모전에 대상도 받으셨다고요? 맞습니다. 포스코에서 이제 꿈을 그리다라는 장애 유튜버 양성 프로그램 공모전이 있었는데 네. 제 첫 모델 작업물을 영상으로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담았었던 거를 공모전에 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세상에 알려진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진짜 나, 그리고 과거보다는 더 세진 나, 그래서 이제 진짜 세진 나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제출했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이제 대상을 탔습니다. 과거의 저와 같이 어떠한 걸 꿈꿀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만 하는 청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짜 세진나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틀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진짜로.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그 하이머스타드에 나왔던 세진님이 컴패션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영상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만난 아이가 어떤 아이인 거죠? 이름은 넬디라고 해요. 저와 같이 오른쪽 다리가 없는 아이입니다. 등굣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나라는 아이가 다치면 무당에게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무당이요? 네, 병원이 없어서 무당이 아이의 다리에 대나무 이파리를 감싼 거예요. 치료한다고. 그래서 다리가 이제 썩어서 절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였어요. 아픈 아이를 후원하고 싶다라는 사연을 제가 컵패션 행사에 놀러 갔다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 사연이 미국으로 전달돼서 넬디와 제가 딱 만나게 된 거죠. 16년 전에 만났던 아이를 졸업하는 맞아요. 셀러브레이션 하러 가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번이 3번째 방문인데 넬디가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챙겨주고 싶다. 포옹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못 들어가는 상황에 세진님과 또 세진 어머님께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셨다고. 근데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요? 맞아요. 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을 당시였어요. 근데 넬디가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고 어머니가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한 그 대학비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 택배 일을 하셨죠. 택배 일을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넬디의 대학비를 보태고 그 이후에 생활비도 계속 보태고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는 그 넬디가 정말 어린 나이에 절단이 됐잖아요. 사실은 연고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세진이 형이 와가지고 형이 되어줄게 하고 온 거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세진이 형을 생각하면서 버티지 않았을까. 막 그걸 혼자 상상하다 보니까 나도 휠체어탄 어린이와 관계를 좀 맺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일단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위라클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위라클 채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소감 어떠셨나요? 네. 살아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살아보길? 위라클 채널 나온 소감으로요? 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많은 걸 하셨는데 이야기 못했던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저의 지난 날들을 이제는 추억으로서 이야기하고 이제는 또 새로운 도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한때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진짜 죽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항상 서로 보면서 우리 오늘까지만 살까 하면서 울면서 버텨왔던 날들이 있었는데 참 버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마침 해가 이렇게 드니까 그러니까 네. 뭐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조명 타이밍 대박인데? 이런 순간들을 또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 버텨왔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미라클 채널 마지막에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여기 볼까요? 누나한테 저는 하고 싶어요. 엄마랑은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자라왔고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하면서 회복되기도 많이 회복이 됐지만 누나는 그 시간들을 참 오로지 받아내줬었거든요. 그래서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를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누나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너의 삶의 숲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너가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힘들거나 숨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쉴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곳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내가 네 삶의 늪이 된 것만 같아서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누나가 해줬습니다. 근데 누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숲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도 들고 있고 햇볕도 조금씩 쐬고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가족 모두 울창한 숲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누나가 저에게 부어줬던 사랑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로 줄 수 있는 동생이 되어볼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예! 감사합니다.